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ARK의 새로운 테슬라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주말 동안 테슬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베이스 케이스 무려 3,000불, 그리고 불 케이스는 4,000불이라는 엄청난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저도 긴급 라방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또 수많은 유튜버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혼자 이 ARK의 레포트를 들여다보면서 저의 생각을 가미해서 이 목표 주가가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ARK가 근거로 제시한 숫자들에 기반해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성 있는 수정 목표 주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에 근거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ARK가 주장한 근거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분석에 앞서 그러한 대전제를 3가지 정도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ARK는 2025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성공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성공 확률을 훨씬 낮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5년에 로보택시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막 진입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2025년에 레벨 4나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규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리드 헤일링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은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 수준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보편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가능 시기는 빨라도 2027년이나 2028년, 일반적으로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라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의 실적은 반영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번 ARK 목표 주가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에너지 사업부의 실적을 아예 빼버렸다는 건데요. 저는 향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의 규모 역시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부의 실적은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익은 넣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2025년쯤 되면 테슬라의 2020년, 2021년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차량 결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스퀘어나 페이팔처럼 비트코인으로 인한 매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ARK가 제시한 목표 주가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번 목표 주가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근거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ARK가 제시한 불 케이스보다는 베어 케이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 케이스에서 핵심은 바로 전면적인 로보택시 사업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어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우선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2021년 현재 85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후 60%씩 성장을 해서 저는 2025년에 55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ARK의 베어 케이스인 500만 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은 25,000불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45,000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판매 대수도 550만 대로 ARK의 500만 대보다 많기 때문에 라이트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내려가서 평균 판매 가격은 43,000불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때 자동차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은 2,360억 정도로 ARK가 제시한 2,340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업은 ARK 수치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와 로보택시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보택시 서비스는 이제 막 특정 주에서만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출 수치는 미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에 의한 차량 공유 서비스는 ARK가 제시한 420억의 매출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 사업을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에 매출을 더해서 그냥 ARK가 베어 케이스로 제시했던 420억 매출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솔라죠. 에너지 사업부인데 에너지 사업부의 2020년 매출은 2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테슬라의 차량 매출 성장률과 똑같은 60%의 성장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의 매출은 200억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마진은 대략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평균 판매 가격이 내려갔고 에너지 사업부가 들어가면서 마진율이 조금 내려가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지는 않지만 FSD 자체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에비타 마진은 ARK가 제시한 31%보다 1% 정도만 내려간, 그러니까 불케이스와 같은 30%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총 매출은 약 3,210억 달러가 되고 에비타 마진은 30%, 그래서 960억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주가 수익률 배수를 곱해야겠죠? ARK에서는 EV 에비타를 사용했습니다. 우선은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란 거는 시가총액 더하기 총 부채 빼기 현금과 현금 등가물,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입니다. 기업 가치란 건 뭐냐면 내가 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실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2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1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는 이 회사를 100만 원의 회사 가치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까지 떠안아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 원이 드는데 이 회사가 자산을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빼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실제로 인수할 때 110만 원이 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업 가치입니다. 그 기업을 실제로 인수할 때 필요한 돈. 참고로 ARK는 이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중에 바로 이 부분, 총 부채 빼기 현금성 자산의 값을 마이너스 2천억 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총 부채 빼기 현금성 자산의 값이 마이너스 2천억 달러니까 2025년에 테슬라는 현금성 자산이 총 부채보다 2천억 달러 정도 많을 것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수익률 배수를 몇 배를 주느냐인데 ARK는 이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는 겨우 14배, 그리고 불 케이스의 경우에도 18배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저금리 기조가 2025년쯤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점과 또한 그때쯤 되면 테슬라의 성장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PDR이라고 불리는 그 드림의 영역이 많이 사라지고 실적 위주의 주가 수익률 배수를 줘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정도의 수치를 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2025년의 테슬라의 성장률을 생각을 해도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애플의 EV 에비타가 현재 23배에서 24배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32배에서 33배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의 테슬라는 저는 여전히 30 정도의 EV 에비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애플의 현재 EV 에비타인 23.5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25년의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2조 2,500억 달러가 되고요. 여기에 ARK가 설정한 부채 대비 유동자산 2천억 달러를 더해서 시가총액은 2조 4,4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ARK는 2025년에 테슬라의 발행 주식수를 10억 주로 설정을 했는데 이걸로 나누면 한 주당 가격은 2,450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테슬라의 2025년 목표 주가는 ARK가 제시한 근거에 기반해서 계산했을 때는 2,45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 목표 주가란 것의 허망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근거로 제시한 숫자들이 결국 다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이 근거들이 모두 들어맞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몇 배의 주가 수익률 배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 배수를 14를 주면 EV에이타를 14를 주면 목표 주가는 1,540이 되고
23.5를 주면 2,450이 되고 30을 주면 3,080달러가 됩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목표 주가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숫자로 계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수학이 아니라 문학으로,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직관적이고 좋은 방식입니다. 굳이 계산이 필요하다면 산수 정도 레벨의 계산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 보통 5년 후가 아니라 12개월, 그러니까 1년 후의 목표 주가를 구하죠. 그러면 1년 후의 목표 주가를 구해보겠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올 때 사용하는 방법은 DCF법, 현금 흐름 할인법인데요.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의 기본 공식으로 저는 우선 할인율은 현재 채권의 금리가 조만간 2%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2%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위험 프리미엄을 10%로 줘서 12%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2,450달러인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2021년 말, 그러니까 12개월 말 기준으로 1,55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1,550달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1,550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2,450까지 천천히 오르는 것이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런 거 절대 아니죠. DCF법은 그냥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1년 단위의 이런 목표 주가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빅픽처로 봐야 합니다. 2025년에 2,450달러가 될지 2,000달러가 될지 3,000달러가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설사 2,450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는 방법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의 주가 흐름은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금리에 따라 흔들리고 단발성의 호재나 악재에 따라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앞의 주가 흐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멀리에 놓아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소개드렸던 뉴스인데 결국 수익률이 가장 좋은 사람은 좋은 자산에 투자해두고 잠자고 일어난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요. 좋은 자산의 가치는 영원히 오릅니다. 우리는 좋은 자산을 골라내고 또 그 자산이 여전히 내가 샀을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자산인지만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딱 한 가지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현재의 주가를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는 실수 말입니다.